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차 기업 분석 첫 번째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최근에 현대차 주가가 정말 박스권인데요. 진짜 재미없죠?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지금 이걸 사도 되는지, 아니면 팔아야 하는지, 그리고 모두가 현대차를 좋다고 하는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인지 한번 저의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현대차 사업 현황이고요. 세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 부분, 금융 부분, 기타 부분. 다트를 보면 내부 매출이니 영업이익이 등등 되게 많은데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2020년에 104조 매출을 올렸는데 차량 부분이 77%, 한 77조 했고요. 금융 부분이 16%, 그리고 철도 부분이 7% 했다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차량이 8, 금융이 1.5, 나머지가 0.05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연간 실적을 간단히 봐보면 네이버에서 가져왔고요. 2018년부터 이번 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간단히 봐보겠습니다. 2018년에 97조, 매출액 106조, 104조, 그리고 이번 년에 118조까지 올라가네요. 영업이익은 2018년에 2.4조, 19년에 3.6조, 20년에 2.4조, 이번 년에 7.4조. 즉 2020년까지만 봐보면 현대차는 연간 100에서 105조 매출을 올리고 2에서 4조 정도 영업이익을 올리는 자동차 금융회사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년에 갑자기 매출이 118조, 영업이익이 7.3조로 확 증가합니다. 작년에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떤 워낙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애매했지만 2019년은 그게 거의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도 매출이 한 10%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물론 지금 저는 알고 있지만 다트에서 최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가는지 다트를 기반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 캐파, 즉 캐파를 늘려갖고 생산 수량을 확 늘려갖고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지. 일단 19년부터 이번 년 Q1까지 봐보면 총량은 한 370만 대 정도로요. 동일합니다. 2019년, 20년, 그리고 이번 년 Q1도 다 동일하고요. 총량은 동일하고 그 생산 능력, 지역별 생산 능력도 거의 동일합니다. 한국이 거의 절반 몰려 있고요. 북미의 10%, 아시아 18%, 인도 쪽이고요. 유럽 20%, 남미 5%. 즉 한국의 절반이 있는데 캐파는 크게 바뀐 거 없다. 즉 이 내에서 총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이 370만 대인데 작년에 몇 대를 생산했는지 이번 년에 지금 몇 대를 생산하고 있는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캐파를 늘린 건 없다 정도로 넘어가고요. 가동률입니다. 작년에 2020년과 이번 년 Q1을 비교했고요. 이게 작년 2020년 가동률인데요. 한국, 즉 전체 캐파의 절반을 들고 있는 한국에서 작년에 93%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북미, 아시아, 유럽 등 나머지 부분이 한 6에서 70% 정도대로 안 좋았고요. 이번 년에 보면은 한국 98%, 북미 90%, 아시아 이쪽, 아시아는 108% 초과 근무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보다 가동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즉 총 캐파는 늘어나지 않았지만 그 캐파 내에서 가동할 수 있는 가동 시간을 늘려서 수량을 좀 더 밀어냈구나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투자 현황, 어디에 늘리고 있는지 보면은 사업 보고서 보면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주로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전기차도 한국 쪽에 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년에 압도적으로 한국에 투자를 할 거고, 한국, 미국, 인도 이쪽으로 주로 투자하고 있다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량 판매가가 상승했나? 그걸 한번 찾아봤더니 일단 2019년에서 2020년 넘어갈 때 사실 꽤 많이 다 올랐습니다. 국내 완성차도 늘어났고요. 해외 완성차도 가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조금 눈에 띄는 게 이 부분입니다. 해외 완성차 중에 RV 부분이 2019년에 이게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3,400만 원 정도 했는데 딱 이번 년 Q1에 5,200만 원까지 거의 한 60% 올랐죠. 50% 이상 올랐죠. 어마어마하게 판가가 올랐습니다. 국내는 야금야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큰 틀 지장은 없지만 해외 쪽은 판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즉 SUV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펠리세이드 같은 고급 기종들, 그리고 제네시스의 뭐 GV80, 70 이런 것까지 올라가면서 판매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진은 이것 때문에 좋아지는 거구나. 즉 Q도 늘어나는데 P도 늘어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만 보면 나중에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서 다시 한번 분석할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하지만 조금 걸리는 거, 원재료 가격 변동. 2019년부터 1분기까지 철광석 거의 2배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알루미늄, 구리, 플라스틱 전부 다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원재료 부분이 해서 마진율은 좀 깎아먹을 수 있구나. 즉 판가는 올리고 있는데 원재료 비율이 얼마만큼 올라오느냐, 얘만큼 올라올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하지만 마진율 깎아먹는 하나 요인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Q랑 P가 둘 다 늘고 있다 정도는 정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한 2개만 가져왔습니다. 사실 현대차는 월 한 3, 40개씩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정리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전 읽어보면서 필수인 것만 쭉쭉쭉 보고 있는데, 좀 따로 체크해갖고 쌓아두고 있는데, 일단 7월 28일 날 카카오페이 증권, 그리고 7월 23일 날 이베스트 증권에 나온 거 기준으로 이번 년과 23년까지, 향후 3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분만 좀 봐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에서는 2021년에 매출액 116조, 내년에 122조, 내후년에 130조, 영업이익 7조, 8조, 9조로 쭉 늘어난다. 즉 매출 늘어나고요. 영업이익 쭉 늘어난다. 그리고 이베스트에서도 이번 년 117조, 내년에 120조, 126조, 영업이익 7조, 8조, 8.6조. 큰 틀은 비슷합니다. 이번 달에 나온 게 한 30개 정도 되는데 다 읽어봤는데 다 비슷합니다. 이번 년 매출에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사실 이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품질 이슈만 없으면. 내년 거는 좀 봐야겠지만 아무튼 큰 틀로는 매출은 원래 한 100조 정도 하던 회사가 125에서 130조가 올라갈 거고, 영업이익은 한 2에서 4조 정도 하는 회사가 7에서 9조까지 한 2배 정도 뛸 거다 라는 게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일관된 애널리스트 분석입니다. 그럼 어떤 게 올라갔냐, 좀 디테일하게 해보면 판매 대수를 보면 글로벌 판매 대수입니다.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가 얼마나 팔고 있냐 보면 2018년에 440만 대 팔았고요. 19년에 440만 총량입니다. 작년에 380만 대, 이번 년에 430만 대. 즉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좀 냅두더라도요. 2019년과 21년만 비교해 보면 판매 대수는 줄었습니다. 즉 Q는 작년 대비는 늘었지만 19년 대비는 줄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뭔가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늘어났다. 그럼 금융 부분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매출액이 2019년에 105조였고요. 이번에는 116조를 예상하고 있는데, 즉 한 10조 정도 떴는데 딱 자동차 부분에서만 매출액의 자동차, 금융, 기타 요게 한 8%, 금융이 1.5%, 기타가 0.5%죠. 자동차 부분에서 딱 10조 정도 띄우고 있구나. 즉 자동차가 무조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금융도 좋긴 하지만 금융의 매출액은 거의 동일합니다.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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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조. 매출액이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은 추렁추렁 거리지만 매출액은 금융은 거의 스테이블 하고요. 자동차 부분 매출이 쭉 늘어나고, 근데 자동차 판매 대수는 줄었는데 매출이 확 늘었네. 이건 뭐 딱 하나죠. ASP. 판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대당 판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액이 거의 10조 이상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자동차 영업이익도 2019년에 2.6조였는데 이번에 4.6조로 한 7, 80%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금융 부분도 좀 봐야 되는 게, 금융은 매출의 15%지만 영업이익의 한 30% 정도 합니다.
그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금융 쪽이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북미 쪽. 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2019년에 8천억 원 벌었는데 이번 년에 2.2조 버네요. 금융에서.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지 않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선 금융이 버텨줘야 되는 거고요. 자동차 부분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늘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금융은 상방이 막혀 있고 한 2주 정도 매출도 막혀 있고 영업이익도 막혀 있습니다. 조금 내려갈 확률이 더 높죠. 자동차 부분 매출도 늘어날 거고 영업이익도 늘어날 거다. 즉 자동차 부분이 핵심인 겁니다. 당연히 현대차니까 뭐 자동차가 핵심인 건 맞겠죠. 나머지 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7월 23일 키움증권 걸 가져왔는데요. 여기도 비슷합니다. 이번 년에 120조 매출, 내년엔 130조 매출. 좀 더 좋게 보고 있죠. 영업이익은 7조, 8조. 비슷하고 자동차 부분이 5.2조, 6.1조. 즉 자동차 부분이 좋고 여기도 금융 부분은 한 2조 정도? 맥스 2조. 그리고 그 아래 정도 영업이익은 낼 거지만 이건 위에 출렁거릴 거고 즉 자동차. 요게 지금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120에서 133조까지 올라갈 거고 영업이익은 7.7조에서 8조 한 7, 8조는 무리 없이 되겠구나 라고 모든 증권사가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증권사가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무엇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매출, 영업이익, 뭐 판매 단가, 점유율 모두 상승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좋아지고 있는 건 모두가 알고 있고 그래서 한번 점프업 했죠 사실. 지금 22만원대니까. 근데 이걸 점프업 하기 위해서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게 뭔지 그리고 예상대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하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고요. 금융 부분은 그냥 계속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방은 닫혀 있고 매출의 한 15%, 영업이익의 30% 언더 요거를 얘가 버텨줄 수 있는지 정도만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박스권 돌파의 모멘텀은 자동차 쪽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뭔지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 그리고 제네시스 비중 그리고 포타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거죠. 요런 게 포타를 사용한 자율주행 업그레이드가 핵심인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5가 뭐 상반기에 좀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나가고 있고 제대로 출시되고 5, 6, 7 쭉쭉 나가고 그리고 장기 캐파가 2025년에 뭐 56만 대까지 증량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 년에 3만 대에서 7만 대 내년에 10만 대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을. 근데 이 GMP를 사용한 요 캐파를 쭉 늘려서 이번 년에 3만 대에서 7만 대에서 7만 대인데 21년에 25년에 56만 대까지 늘린다. 요걸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캐파가 정상적으로 늘어나고 그만큼 출하가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 제네시스 비중이 원래 한 2%였는데 Q1에 한 5에서 6% 사이까지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사실. 한 두세 배가 늘어났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마진이 좋아지는 거고 매출 단가도 올라가고 있는 것도 이것도 일부 영향입니다. 뭐 전기차도 있지만 전기차는 뭐 아직 수량이 미미하고요. 이게 10% 이상으로 가능하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 가능한지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뭐 OTA가 ODA라고 해서 그냥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 무선으로 업그레이드, 뭐 자동차 업그레이드 하는 거,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테슬라가 잘하죠. 뭐 FSD 뭐 구독 서비스 한다고 해서 돈 내고 써라 라고 하는 건데 이걸로 자율주행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계속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냐, 즉 구독 서비스를 할 수 있냐, 자동차 팔고 끝이 아니라 자동차 팔고 AS로 끝이 아니라 매달 돈을 내면서 이걸 쓸 수 있냐. 사실 현대차는 뭐 자율주행 뭐 모셔널 인수하면서 지금 현재 2단계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3단계, 4단계, 5단계 2025년에 5단계라고 하는데 요거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은 요 포터 완성도가 좋아야 됩니다. 사실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가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매우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오는지 하반기에 제네시스 JW 뭐
GV60이죠. GV60 전기차에 요걸 넣어서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자율주행해서 업그레이드 하면 3단계 되면 또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완성도가 되는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정말 저평가 구간인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현재 멀티플이 한 7배에서 8배 정도 됩니다. 요걸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요걸 봐야 되는 거고요. 뭐 로봇이나 UAM이나 수소나 이런 거 신사업은 지금 메인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게 다 올라가서 요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좀 늘어나면 요게 아마 추임새 넣어서 요 한번 점프하는 옆에 곁다리는 들어갈 수 있어도 지금 메인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전기차, 제네시스, 포타 등 소프트웨어, 그리고 멀티플 재평가, 요 두 개가 메인인 거고요. 그래서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를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거 쭉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냥 빨리 넘어가면 글로벌 자동차 판매 대수는 연간 한 작년에 8천만 대였는데 뭐 한 2022년에 9,500만 대, 즉 2019년까지 정도까지 회복하는 거는 2022년 정도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 판매 대수는 상방이 한 1억 대 정도로 연간 판매 대수입니다. 한 1억 대 정도로 막혀 있고요. 현대기아는 그 중에 한 7에서 800만 대 정도 팔 수 있는, 700만 대에서 750만 대 팔 수 있는 캐파를 들고 있는 거고, 그 정도 능력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판매 증가율 작년 대비는 필요 없고요. 시장 점유율이 조금 중요한데, 미국에서 작년 Q1 뭐 상반기에 8.4%인데 9.6%가 올라갔고 6월에 뭐 10%까 11%까지 올라갔다, 현대기아가. 이렇게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은 동일해 보이지만 미국 좋아지고요, 서유럽 좋아지고, 인도 좋아지고, 중국만 떨어지고 있는 거죠. 중국이 참 뭐든 어렵죠. 아무튼 현대차는 현재 좋아지고 있다 정도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현대차 현황이 왜 좋아졌냐? 인센티브, 즉 판매할 때마다 딜러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가장 적고요. 6월 기준입니다. 잘 팔린다는 거죠. 돈을 적게 줘도 잘 팔리기 때문에 그 마진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재고일수도 25일. 뭐 도요타 현대보다는 조금은 크지만 6월 기준입니다. 이건 뭐 모델별 언밸런스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냥 잘 팔리고 있다 정도가 확실하게 숫자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좋다. 그리고 RV 비중, 그리고 ASP 상승. RV 비중이 56%까지 올라왔습니다. 21년에. 즉 SUV나 고가 모델들이 반절 이상 올라가고, 예전에 2011년도에 엄청 좋았을 때는 세단 쪽이었고요. 그리고 2014년, 15년, 16년에 엄청 안 좋았을 때가 세단, 즉 SUV 라인업이 없어서 거의 뭐 망해놨었죠. 그랬다가 한 30%대였던 SUV 비중이 거의 2배 정도 좀 뛰고 있고요. 기아차는 더 좋죠, 사실. 그리고 그에 따른 마진율, 그러니까 ASP, 판매가가 계속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제네시스도 작년에 한 2% 미만이었는데, 계속 2% 미만이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결국 이것도 뭐 SUV, GV7080 나오면서, 요거죠. GV7080 나오면서 쭉 올라갔고, 그래서 비중이 한 6%까지 올라왔구나. 한 5에서 6% 정도 가능하겠구나 정도가 생각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전기차 라인업 뭐 G80이나 GV60 일렉트릭 같은 거 나오면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나중에 길게 보면 1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대차는 뭐 계속 좋아지는 거고요. 전기차 점유율은 뭐 한 4% 정도, 유럽 쪽에, 미국은 4%고, 그리고 유럽은 8.6% 떨어졌는데, 이거는 뭐 아이오닉이 지금 제대로 출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되고 있는 거고, 아이오닉 이번 년에 뭐 3만 대에서 한 7만 대 사이로 출하될 거고, 내년에 10만 대, 그리고 2025년에는 아이오닉 시리즈랑 GV 시리즈 다 합쳐서 한 56만 대 정도 연간 팔려서 쭉 늘리겠다. 이 GMP 기반으로 한 전기차, 순수 전기차를, 전체 전기차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 모빌리티 로드맵, 아까 말씀드린 오버디에어, OTA나 펌웨어 오버디에어 해갖고, 요게 중요하고요. 요거, 즉 하드웨어를 이걸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고요. 사실 2021년 현재죠. 현대차는 자율주행 2단계입니다.
모셔널을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를 기반으로 2단계를 가지고 있고요. 내년이면 3단계, 2024년에 로보택시나 4단계, 자율주행 5단계를 2030년에 다 완벽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2025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2030년입니다. 하지만 5단계는 뭐 아직 중요하지 않고요. 3단계, 4단계, 여기까지 어떻게 빨리 올라가냐가 중요한 건데, 이미 2단계고, 내년에 3단계, 4단계고, 요게 업그레이드, 4단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되면, 이 포탈을 이용해서 계속 업데이트 하겠다. 대신 그렇게 업그레이드 받으려면 돈 내라. 그래서 요 매출 올리고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나 샤오펑, 니오, 리오토 요 위에 특히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멀티플을 뭐 100배, 200배 받는 이유가 사실 폭스바겐, 현대, 기아, 포드, GM 다 좋은 회사고 돈 더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는 지금 멀티플 뭐 7배에서 10배 정도 받고 있고요. 테슬라, 얘는 뭐 적자인데 지금 의미 없고 테슬라가 한 200배, 내년 기준 한 100배 정도 받고 있죠. 즉 그 이유가 이런 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폭스바겐도 그렇고 현대, 기아, GM 요 세 개가 좀 잘하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 요걸 잡아먹기 시작하면 개인적으로 얘네는 좀 떨어질 것 같고요. 테슬라 제외 그 현대, 기아, 뭐 폭스바겐 같은 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 리스크가 뭐가 있냐? 아까 말씀드린 판가는 인상 중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고가 모델, 제네시스, SUV 등등 계속 고가 모델 믹스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원재료비 상승에 따른 이익 감소는 조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판가 상승이 더 강하다. 그리고 참고로 재료 비율이 Q1에 한 81.3%인가 1%인가 되고요. 요건 좀 주의 있게 계속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원래 작년에 83%였습니다. 근데 이번 년에 Q1은 82%까지 내려왔는데 Q2, Q3, Q4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원자재 가격이 계속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점유율 및 매출, 이익 지속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시장은 1억대를 넘기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뭐 공유 경제가 좀 우버나 이런 게 좀 짜그러져 있지만 아마 어느 순간 되면 다시 그게 일어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자동차 사람들이 차를 더 사거나 갑자기 뭐 연간 1억대를 샀는데 2억대를 사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한 1억대 전후로 즉 스마트폰처럼 총량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나눠먹기 시장을 할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점유율 80%를 꾸준히 확보 가능할까? 즉 반드시 계획대로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자동차 시장도 휴대폰처럼 몇몇 기업들만 큰 기업들은 살아남고 나머지 건 다 죽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살 거고요. 폭스바겐 살 거고 아마 현대기아도 개인적으로 무조건 살 거라고 보고 있고 GM 정도? 요 정도는 확실하게 살 것 같은데 나머지 거는 정말 어느 순간 생쇼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업 리스크, 반도체 수급 이슈, 품질 이슈 사실 뭐 반도체 수급 이슈는 일시적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2, 3년 정도 수량은 이미 질러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작년에 뭐 과거에 한 8주 정도면 생산했던 뭐 MCU 칩이나 CPU 같은 게 지금 막 52주까지 1년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미 이렇게 시장에서 나올 정도면 이미 1년치, 2년치, 3년치를 질러놨을 겁니다. 원가가 81%, 재료 비율이 81%라고 하면 5천만 원 팔면 4천만 원이 원재료 비율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중에 얘 MCU 칩 뭐 1불, 2불짜리가 2배, 3배 준다고 해서 대세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는 뭐 기껏해야 1000불짜리에서 1불짜리가 2불, 물론 개수는 다릅니다. 올라가는 거랑 4,000불, 그러니까 4만 불, 5만 불짜리에서 1불에 5만 불짜리에서 1불이 2불 올라가는 거. 물론 곱하기 몇 개, 이게 차이는 있겠지만 그 차이는 크게 없기 때문에 그냥 돈 주고 땡겨왔을 겁니다. 아마 딴 쪽이 거 다 땡겨오고 있을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건 별로 문제 없을 것 같고요. 파업 품질 리스크는 항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뭐 예측 불가합니다.
그 지배구조 리스크. 나중에 제가 따로 정리할 건데, 뭐 예전에 SK 한 것처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장 없을 것 같고요. 모비스랑 글로비스 이 위주가 아마 메인이 될 겁니다. 그럼 현재가 정말 저평가 구간이냐? 지금 현대차가 지금 좋은 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그 이유가 자동차 부분의 성장, 금융은 버텨주고 자동차 부분이 성장하기 때문인데, 근데 멀티플이 지금 7에서 8배입니다. 7배에서 8배인데 이게 현대차만 이런 건지 얘만 유달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지 다른 피어 그룹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실 이 파란색 친 테슬라, 니오, 샤오펑, 리오토 같은 경우는 아예 금서백이고요. 얘네 시총 대비 그냥 뭐 일단 PR만 먼저 보면 테슬라 이번 년에 146배, 내년에 100배, 나머지 건 적자죠. 의미 없는 거죠. 얘네는 그냥 아예 그냥 성장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더 많이 준다, 무조건 준다라고 해서 아예 좀 의미 없는 상황인 거고요. 중요한 게 GM, 폭스바겐, 현대인데 현대 시총이 한 50조 좀 안 되는데 지금 내년 멀티플이 8배 정도 됩니다. 근데 폭스바겐이 8.8배, GM이 7.8배. 즉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다 동일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나머지 거 말고 도요타나 이런 거 빼놓고 이렇게 했냐? 일단 전기차나, 그러니까 얘네가 멀티플을 더 받는 거는 전기차 등의 성장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멀티플 의미 없이 현재 이익 상관없이 나중에 이익을 땡겨올 거다. 그다음 소프트웨어 업체 같은 거 하면서 돈을 더 땡겨올 거기 때문에 테슬라는 애플처럼 될 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를 쫓아간다면 현재 7, 8배는 보다는 추가로 더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연기관차 앞만 팔아봤자 이거 못 벗어나고요. 근데 여기다 전기차, 그러니까 제네시스 같은 거 비중 늘어나면 7배, 8배 받던 게 9배까지는 9배, 10배는 될 수 있지만 15배, 20배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전기차가 붙고 테슬라 FSD처럼 구독 서비스가 붙고 소프트웨어 매출이죠.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붙고 수소사업이 붙고 UAM이 붙는다. 그러면 이젠 7, 8배가 12배, 한 15배, 16배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냐를 봐야 되는 건데 현재까지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이나 GM, 그나마 이쪽 라인업을 잘 깔고 투자를 잘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마저도 현재는 뭐 비슷하게 안 좋은 거고요. 현재 시총이나 뭐 그런 거는 크게 없고, 참고로 폭스바겐은 EV 점유율이 12%인데요. 현재 차는 전체는 2.3%인데 조금 다릅니다. 이건 5월입니다. 5월. 5월은 지금 현대차가 아이오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다르고요. 한 4%에서 5% 정도 보면 됩니다. 근데 후반부 갈수록 현대차는 이 비중이 올라갈 거고, 그리고 다른 쪽 이건 메리츠증권에서 7월 22일 날 나온 건데요. 비슷합니다. 현대차 이번 년 8배, 내년에 7.4배. 사실 뭐 멀티플 PE 같은 이런 것들은 현재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예상 영업이익이 얼마냐, 그러니까 주당 EPS가 얼마를 잡을 거냐, 거기다가 뭐 자기 자본 뭐 우선주 빼고 뭐 등등등 되게 복잡하게 계산을 하는데 조금 다르지만 현대, GM, 폭스바겐 8에서 10배, 내년에 7에서 9배 다 비슷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 받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 뭐 150배, 200배 이런 것처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모셔널이나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거, 모셔널은 자율주행이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뭐 올라 뭐 인도 같은 거, 차량 공유 같은 거 쭉 투자하고 있는데 요 두 개가 핵심입니다. 모셔널, 특히 모셔널이 핵심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내년, 내후년, 2, 3년 뒤부터 뭔가 나올 것 같고요. 모셔널의 자율주행이 얼마나 잘 나오냐에 따라서 현대차의 멀티플이 바뀔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 목표가가 얼마이냐? 근데 지금 너무 길어져 갖고 이건 한번 끊고 가고요. 너무 길어지네요.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할 거고요. 그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출, 영업이익, ASP, 점유율 모두 상승하는데 이거 유지 가능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오케이 합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는지 계속 체크할 거고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즉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요. 설사 품질 이슈가 단발성으로 나온다고 해도 시장에선 크게 잠깐 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성이 된다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라인업, 제네시스 비중 확대, 포타,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부분에서는 공급 제대로 될 거고 캐파 계속 증설될 거냐? 저는 뭐 어떻게든 할 거라고 보고요. 목숨 걸고 해야죠. 그 제네시스 비중이 현재 2%, 작년 2%에서 한 5, 6%까지 증가했는데 10% 이상 가능할 거냐? 단기간은 세모인데 장기간 보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SUV를 지금 GV7080이 나가면서 제네시스 비중이 올라간 건데 하반기에 GV60이죠. JW. 여기에 포타가 아마 들어가서 자율주행까지 들어갈 건데 요게 흥이 필요할 거고 이 뒤에 계속 라인업이 쭉쭉쭉 뿌려진다면 그럼 개인적으로 요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뭐 확신은 아니지만 가능할 거다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요거 JW GV60에 GV60 전기차에 적용되는 요거의 완성도가 얼마나 될 거냐, 그리고 자율주행에 따른 소프트 매출이 가능할 거냐, 요게 조금 요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즉 하반기에 나와서 실제 시장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나와서 그게 좋다고 하면 점프할 거고요. 그게 뭔가 삐리하다 그럼 스텝 그냥 유지하거나 내려가거나, 요게 굉장히 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 9월 정도 될 거라고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산타크루즈라고 해서 픽업 트럭을 미국에 9월부터 내놓을 건데 그것도 분명히 어떻게 트리거는 될 수 있지만 이게 뭐 멀티플을 뭐 7, 8배에서 10배, 11배 줄 수 있는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점점 좋아질 게 확신이 되는, 즉 요게 확신이 되는 그 픽업 트럭이 될 거고 메인은 이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평가 구간이 정말인가, 멀티플 증가 가능할 거냐, 저는 오케이 뭐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현재 7, 8배인데 몇 배까지 가능할 거냐, 최소 10배에서 11배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플러스 알파는 계속 관찰하고 맞춰가자. 요거 핵심은 요거 자율주행 그리고 포타, 그래서 나중에 요걸로 인해서 뭔가 꼼짝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기차가 더 성장할 거고 고가 모델은 또 더 확대될 거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완성도에 따라 달라질 거다 라는 게 저의 현재로서는 결론입니다. 즉 이번 연에는 이 이벤트를 잘 봐야 보고 현대차 보고 보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현대차는 무조건 괜찮다 라는 게 아직까지는 저의 결론입니다. 사실 오늘 이 적정주가 부분을 지금 잠깐 빠르게 넘어갔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하고요. 참고로 말만 말씀드리면 지금 한 보고서가 너무 많은데 그냥 최근에 나온 거 한 20개 정도 비교해 보면 전부 다 투자이거는 다 사랍니다. 현재권 저평가이기 때문에 다 사야 되고 가격은 다 30만원에서 33만원 정도, 평균가는 31만 6천 원. 지금 뭐를 해도 지금 22만원인데 30만원은 간다 라고 모든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최소 40%에서 50%는 성장할 거다. 어떻게 이걸 했냐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혹시 그냥 오늘은 이렇게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다시 한번 요 뒤에 걸 바로 올릴 거고요.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상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태클 부탁드리고요. 현대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계속 그냥 모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이 가격이나 그 다음에 현대차냐 기아차냐 모비스냐 글로비스냐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정리한 걸 쭉 계속 올릴 건데 계속 뭐 좋아요 구독 말고 태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